자, 그 다음에 이제 종목 이야기입니다. 하이닉스부터 후행 스팬은 캔들 위인데 주가는 기준선 아래입니다. 이럴 경우 어떤 것에 무게를 두어야 하나요? 자, 하이닉스. 자, 봅시다. 후행은 캔들 위고요. 그죠? 그 다음에 주가는 뭡니까? 기준선 아래죠. 아래. 이럴 때 어째 되느냐? 두 가지입니다. 1번. 한 개만 본다. 지표 한 개만 본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후행이죠. 형수님 말씀해도 후행. 한 개만 본다, 후행.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단계적으로 거래한다. 단계적으로 거래한다. 한다면 순서가 뭡니까? 1번 주가가 기준선 위로 올라가면은 돌파하면은 일단 매수하면서 어떻게 하죠? 일단 정찰병만 보내고 1번. 두 번째로 그러다가 후행이 캔들마저 넘었으면은 타진 매수하고 그죠? 그러다가 아시죠? 주가가 구름마저 넘기면 올인한다. 이거 우리 전략 아닙니까? 그죠? 올인합니까?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거래하려고 하는 이게 세 개 단계를 해야 되는데 해필이면은 주가는 기준선인데 후행 스팬이 캔들 밑에 있어 가지고 이 두 개가 지금 아직 순서가 원래는 주가가 기준선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후행 스팬이 캔들 위로 올라가는 게 순서인데 이거는 지금 주가가 기준선 위로 못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후행 스팬만 캔들 위로 올라갔거든요. 그죠? 올라갔거든요. 이게 좀 애매해요. 솔직히. 애매해요. 근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두 개를 같이 보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기준선 위로 올라갈 때는 정찰 매수했다가 왜 후행차를 매수하죠? 주가가 기준선 위로 올라갈 때 정찰 매수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까지 불확실하기 때문이죠. 그죠? 그렇죠. 불확실하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후행 스팬이 캔들 위로 올라가니까 그렇구나 라고 해서 불확실하니까 확실해졌으니까 처음에는 정찰병만 보냈다가 후행 스팬이 넘었으니까 그렇구나 하고 타진 매수하고 구름마저 넘었으니까 와 진짜다 라고 올인 때리는 거예요. 그죠? 이 두 개가 지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주가가 기준선을 넘기지 못하는 상황에서 후행 스팬이 캔들을 넘은 것이 어떻게 본다면 하나만 본다면 후행 스팬만 본다고 모르겠으나 단계적으로 본다면 여전히 아직까지 불확실한 단계라고 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기준선 위로 넘어갔으나 후행 스팬이 넘어서지 못할 때 정찰 매수한 것과 마찬가지 논리로 비록 두 개의 순서는 바뀌었지만 후행 스팬이 캔들 위로 올라갔고 주가가 기준선 밑으로 아직까지 못 내려갔으니까 역시 여전히 매수는 매수로 돼 뭡니까? 정찰병만 보내는 정도의 매수가 좋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가 주가가 기준선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그때는 정찰이 아니고 뭡니까? 타진 매수가 되는 거고 좀 더 물량을 늘려가도 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단은 똑같은 논리를 보고 싶은데 만약에 1번 하나만 본다. 그래서 하나만 본다 라고 할 경우에는 당연히 후행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뭡니까? 지금 사는 거죠. 그렇죠? 지금 사야죠. 맞습니까? 대신에 자 여기 하나만 봐는 게 사야 돼. 대신에 하나만 보니까 그 다음에는 기준선이 어떻게 나봐야 볼 것도 없고 얘가 이렇게 되면 후행수비 나갔다가 내려오면 다시 도로 팔아야 돼요. 그죠? 도로 팔아야 돼요. 근데 지금 한의에서 걸어보니까 물론 이렇게 되면 다행이야. 주가가 이렇게 되면 다행이야. 이렇게 되면 다행이에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후행수비는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주가가 구름이 딱 걸려서 바로 못 들어가고 버벅거리면
이렇게 버벅거리면 후행은 어떻게 하느냐? 얘가 올라왔다가 버벅거리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죠? 다시 말해서 기준선을 넘어가지 못하고 후행스팬이 버벅거리면서 다시 후행스팬이 캔들 밑으로 내려오는 결과가 또 생길 것 같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저로서는 일단 이상현님의 전략대로 한다면 후행을 보고 왕창 연대병력 보내서 연대병력 보내가지고 매수했어요. 오케이. 라면 2번 어찌해야 됩니까? 얘가 후행스팬이 버벅거리다가 이렇게 되면 옆으로 나오면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옆으로 가면서 이렇게 나오면 어찌해야 되느냐? 당연히 연대병력을 그만큼을 몽땅 다 팔아야죠. 왜? 우리는 하나만 보는 거니까. 딴 거 안 봐. RSI도 안 보고 기준선도 안 보고 구름도 안 보고 아무도 안 보고 한 개만 본다. 이게 이제 이지모크 산진이 6개 중에서 한 개만 본다 그러면은 후행 스팬 본다 했으니까 그 말대로 후행 하나만 본다 그러면은 딴 거 보도 말고 후행 스팬이 시키는 대로 하는데 후행 스팬이 시킨 대로 한다는 이야기는 뭐야? 얘가 올라가면은 사고 대신에 몇 프로 가면은 바로 팔아라 할 때는 후행 하나만 할 자신이 있으면은 후행만 본다고. 그게 아니면 뭡니까? 단계적으로 여전히 정찰병만 보냈다가 타진 매수했다가 그죠? 타진 매수했다가 그 다음에 올인으로 때려가는 서서히 단계별 전략이 좋지 않겠냐 입니다. 중국에서 펀드 매니저들 도망갔다 그러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된 스토리인지 그죠? 정확한 저 스토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에서 펀드 매니저 100명이 이탈했다 했는데 제가 솔직히 그 뉴스를 못 봤고요. 그래서 모르겠는데 펀드 매니저 이탈한 거하고 그죠? 펀드 매니저는 사람이고 얘는 사람이고 월급제이고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이고 안 그렇습니까? 반면에 돈은 그죠? 돈이 빠지는 건 돈이죠, 돈. 그죠? 돈하고는 관계없죠, 그죠?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가 남아있더라도 펀드 매니저가 중국에 있더라도 돈은 돌아갈 수 있는 거니까. 돈이야 중국이란 나라에 달러가 들어갔다가 안 되겠다, 나와야 되겠다. 미국에 있는 그 기관인들이 미국 돈 넣었다가 하는 거고 중국에 있는 펀드 매니저가 도망가고 한 것은 이 미국에 있는 돈들이 중국에 들어간 돈하고 들어가고 나간 거는 그거는 상관이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군대 사도 조선박살에 세뇌되어서 정찰병과 왕창 보내는 예, 조선박살 예. 연말에 펀드들이 북크로징 한다는 게 주가에 영향을 주나요? 이런 건 있습니다. 연말에 북크로징 할 때요. 펀드 매니저들의 북크로징이 있는 반면은 이 문제 개인들의 텍스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부터 먼저 설명하죠. 미국 경우에는 자본소득세를 냅니다. 자본소득세 뭡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5만에 사서 6만 원에 팔면 만 원 먹잖아요, 그죠? 요 만 원에 대해서 수익, 이 자본소득, 캐피탈 게인에 대해서 세금을 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니까 그래서 그러면 세금을 내는데 문제는 손실이 나면 세금을 돌려주지 않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내가 삼성전자를 가지고는 5만에 사가지고 6만 원의 현재 상태이고 하이닉스는
하이닉스는 예를 들어서 뭡니까? 뭐 10만 원에 샀는데 그럼 8만 원 됐다 이거. 네? 됐다. 그럼 삼성은 먹었는데 하이닉스는 터졌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만 팔면 이거 팔면 2만 원 손해인데 2만 원 손해났다 그래서 세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어찌 하느냐? 이거하고 두 개를 같이 파는 거야. 돈 먹은 것도 팔고 이것도 팔고 그다음에 이것도 같이 팔면은 결국은 내가 삼성전자에서 낼 수익 소득만큼을 하이닉스에 터진 게에서 세금을 어떻게 합니까? 절약할 수 있죠. 그죠? 절약할 수 있죠. 그래서 연말에 텍스를 줄이기 위해서 수익이 난 종목하고 손실이 난 종목을 연말 전에 청산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다시 내년에 어떻습니까? 재매수하죠. 그래서 이게 뭐가 내년 초에 다시 연말에 팔았다가 연초에 사기 때문에 이게 소위 우리가 말하는 1월 효과, 제뉴얼이 이펙트가 되는 거예요. 1월 달에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1월 달에. 그는 1월이 돼가지고 뭔가 신년에 대한 뭐 희망에 부풀어가지고 1월 달에 주가 올라간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현실적으로 본다면 연말에 세금 액길났고 터진 종목을 갖다가 먹은 종목과 같이 팔았다가 내년 초에 팔았으니까 현금 가지고 있다가 연말이 넘어가면 다시 3월에 인해가지고 재매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제뉴얼이 이펙트가 커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개인들이 그 연말 북클로징 아닙니다만은 의 영향이고요. 펀드 매니저 북클로징은 얘들은 이거 상관없고요. 상관없고 11월쯤 되면은 북클로징하면서 뭡니까? 놀아요. 휴식. 놀아요. 거래 안 합니다. 북클로징 한다는 말은 말이에요. 액티브한 거래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은 조용해집니다. 거래량도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펀드 매니저를 북클로징 한다는 것이 펀드 매니저 북클로징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가능성이 별로 없고요. 북클로징 때문에 아니고 오히려 개인들의 텍스 퍼포스로 인해 가지고 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연말에 그동안에 많이 오른 종목들이 다소간 좀 주춤거리는 그런 경향은 있어요. 그리고 주춤거립니다. 다시 내년 초에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자, 하이닉스. 그래서 결국은 하이닉스는 여전히 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은 정찰병만 보내봐자. 이게 정답이죠. 산타랠리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그건 뭐냐니까 12월 달에 보너스 주잖아요. 그죠? 12월 달에 보너스 주죠. 이 보너스를 주면은 이 보너스가 이게 공돈 생긴 거니까 자금 여력이 생긴 거니까 이걸 가지고 신규 매수가 나는 거예요. 신규 매수. 그래서 신규 매수로 말미암아서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산타랠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북클로징은 또는 텍스 효과는 기존의 주식 보유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북클로징이라 하지 맙시다. 텍스 효과. 그죠? 기존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텍스를 줄이기 위해서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가 이거고, 반면에 산타랠리는 연말에 보너스를 받으니까 그 돈 가지고 신규로 주식을 사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이야기죠. 그죠? 다른 이야기죠. 혹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산타랠리는 주가가 쭉쭉 떨어져가지고 주가 낮은 수준이면 기존의 보유자가 텍스로 인해가지고 별로 얻을 게 없다 그러면 먹은 게 없으면은 그죠? 먹은 게 없으면 그냥 그대로 가지고 이거 뭡니까? 이것보다는 소위 신규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산타랠리가 일어나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종목 삼성전자부터 몇 가지만 얼른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다이버전스를 기대했는데 그죠?
다이버전스를 예상했는데 다이버전스 아니네, 그죠? 다이버전스 쭉 올라갔습니다.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얘도 이제 그런데 아까 우리 누굽니까 현수님 말씀하신 대로 후행 스핀의 캐널이 딱 닿았네. 이게 이제 어떻게 되나가 관건이죠. 구름 밖으로 나왔으니까 이렇게 되나? 아니면 더 가나? 아직은 RSI가 이렇게 되면 몰라다. 아직까지는 RSI 상으로 봐서는 여전히 스테이죠. 그죠? 그러니까 좀 더 두고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일목으로 본다면 뭐 현재로 봐서 구름 밖으로 나왔으니까 상승세가 이어질 뭐 당장 무너진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직은 성급한 상태니까 삼성전자 조금 더 기다려봐도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여전합니다. 뭐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네이버, 카카오 뭐 그러려니 하고 있죠, 그죠? 특별하게 뭐 저로서는 추천하고 매수의 매수를 생각이 잘 안 될 정도이고요. LG화학은 여전히 최근 들어서 계속 주장하고 있죠. LG화학 나빠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반면에 현대차 죽으라 하다가 현대차 죽으라 하다가 여기서 매수 신호가 나타났으니 자 이제는 이거 RSI가 매수 신호가 나타났으니까 1차적으로 전환선 정도까지 예상했는데 그 다음에는 기준선 근처까지라도 가보지 않겠냐. 그 다음 목표가 그 다음에는 구름이 될 테니까 일단은 뭐 재수 좋으면은 좀 더 갈 수 있지 않겠냐는 정도. 자, 그 다음에요. 해외 정보 한번 볼까요? 오래간만에. 테슬라. 이렇습니다. 테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별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별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아마존. 차트가 왜 그새 망가졌죠? 아마존, 마찬가지죠? 별별이 없죠? 오히려 여기서 매도 신호가 나타났으니까 계속적으로 떨어지면 떨어졌지. 이거 뭐 바닥을 말하고 뭐 반등을 말하고 주가가 싸니 어쩌니 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아마존도 사람들은 많이 자를 모양이죠. 애플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반등하다가 구름에 걸려가지고 밀렸습니다. 그러니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테슬라 이런 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마존 보고 있으면 이게 뭡니까? 애플 그 다음에 이거 뭐야? 구글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이 소위 말해서 나스닥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들이 이렇게 맛이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혼자서 독야 청청하여서 방방방방 날아가서 7만원, 8만원, 10만원 될 거다. 왜 이걸 보냐니까 뭐 이래. 개별 주식을 봐야 되는데 미국에서 마이크론 잘못 쳤다. 마이크론까지 쳐야 되는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주가를 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이렇잖아요, 그죠? 전에도 반등하다가 구름에 걸려가지고 패퇴한 적이 있고 또 한 번 여기서 또 반등해 보이다가 구름에 걸려가지고 또 밀려 내려간 적이 있고 그죠? 다시 한번 또 테스트 하는데 또 구름에 걸려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마이크론 이렇습니다만은 삼성전자는 구름을 넘어서 구름 있으나 하이닉스는 이 판이고 그래서 삼성전자며 하이닉스며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 하는 게 좀 불안불안합니다. 저로서는 차라리 전에도 주장했습니다만은 연말도 다가오는데, 그죠? 연말도 다가오는데 한바람 불어올 때는 KB금융 같은, KB금융이나 KTNG 같은 그런 소위 이자 보다도 훨씬 더 많은 배당을 주는 이런 종목들이 차라리 구름 위에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이 찬성이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대략적으로 그냥 뭐 쭉 이야기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로서는 당장 단정적으로 올라갑니다. 2,500까지 올라갑니다. 아닙니다. 2,500까지 못 올라가고 이제 곧 떨어질 겁니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 가지 플랜 A와 플랜 B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2431 밑에, 이거 아니구나. 2431, 여기죠, 그죠? 2430, 을 넘어서면은, 요걸 넘어서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 정도로 따져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파동에서 삼성전자는 3-2를 돌파한 것이 아닐까요? 삼성전자 3-2 1, 2 예. 삼성전자 여기를 1로 보고 여기를 2로 보고 3에 1로 보고 3에 2로 보고 3에 3 뭐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죠. 근데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인데 여기가 1이라 그랬죠. 그죠? 그럼 이게 2잖아요. 그죠? 뭐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3의 2를 돌파한 거, 이게 3의 1, 3의 2를 돌파하고 3의 3이란 이야기, 뭐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얘가 1, 얘가 2, 1, 2 이렇게 안 되죠. 그죠? 여기가 1이고 얘가 2고 그 다음에 여기가 3의 1, 3의 2 하기에는 좀 애매하죠. 여기 3의 3, 이게 3의 4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말도 아니니까 왜 말 이게 이상하거든요. 여기는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 맞고 여기가 2가 맞고 3의 1, 3의 2, 3의 3이 되는 그런 시나리오일 수 있고요. 혹시 1, 2, 3, 4, 5가 아니고 1, 2, 3, 4, 5가 아니고 A, B, C의 가능성은 없나 하는 거 봐야 되겠죠. 그죠? 하락세였으니까 지금 올라가는 것이 뭡니까? 반등일 수 있죠. 그죠? 그죠? 그냥 단순히 1, 2, 3, 4, 1, 2, 3, 4, 5라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는 충격파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는 상승한다는 이야기고 다시 말해서 51,800원이 바닥이었다는 이야기죠. 여기가. 그렇죠. 이거나 우리 시장이 2134가 바닥이라는 이야기가 똑같은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1, 2, 3, 4, 5가 아니고 A, B, C가 될 가능성은 없나를 봐야 되겠죠. 그죠? 이거부터 시작해서 A, B, C. 그럼 여기가 A, B, C일 가능성도 아직은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삼성전자가 지금 3-3, 3-2를 돌파해가지고 3-3인지 아니면 C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다. 입니다. 이거는 뭔가 삼성전자 사실 우리 옛날부터 삼성전자는 파동을 매겨오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그 코스피처럼 예컨대 2134가 어떻고 2431이 어떻고 2546이 어떻고 이런
숫자를 정확하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은 2431, 2546이란 숫자를 좀 더 중시해 보면서 삼성전자를 거기에 유추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에부터 제가 유튜브 할 때부터 삼성전자 파동 매겨달라 그러면 잘 못했어요. 되게 어렵더라고요. 삼성전자 파동이 잘 안 돼요. 실제로 해보면. 그래서 참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 코스피의 파동은 되면서 왜 삼성전자 파동은 잘 안 되나. 시가총액 1위 종목인데 잘 안 돼가지고 계속 고민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파동 물어보면 솔직히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여하간 아직은 안정적으로 3-2다 라고 말하기는 좀 성급한 거 아닌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지금이 충격 파동이고 3번 파동이다 라고 말하기는 아직은 좀 성급한 거 아닌가. 조만간 어떻게 됐든 간에 조만간 4번 파동으로도 조정이 있을 테니까 그게 4일 수도 있고 아니면 10 파동이 꺼질 수도 있고 어떻게 간에 조만간 조정이 있을 테니까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삼성전자를 살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말 없으면 더 이상 말씀 없으실 것 같으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예. 그리고 죄송합니다. 내일도 라이브 없이 녹화로 내일도 녹화 또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내일 녹화로 영상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원래 오후에 밤에 저녁 때 라이브 할 수 있는 만큼 시간이 됐는데 원래 다른 강의하고 어떤 내일 예정되어 있던 분하고 갑자기 집에 상을 당해가지고 그걸 바꿔달라 하는 바람에 졸지에 내일 라이브를 못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를 못하고 대신에 녹화로 영상을 보내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녹화 영상 하니까 질문이 있으면 언제라도 말씀드립니다만은 Q&A에다가 말씀하고 싶은 걸 올려놓으시면은 제가 녹화할 때 그만큼을 반영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동수님 오늘 처음 보셨는데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라도 다른 분들 하신 거 보셨죠, 그죠? 뭐든 간에 궁금하시면은 종목도 괜찮고 뭐도 괜찮고 뭐든지 말씀하시면 제가 모르는 것은 중국에서 펀드 매니저 난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 아는 거는 아는 만큼 말씀드리도록 약속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노래 듣고 끝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노래를 들어야 감동 주겠까요? 고맙습니다.